아이누족은 뭐가 많이 다르냐면 나머지 일본인하고 누구나 덥수룩한 수염, 남자가 누구나 덥수룩한 수염이 나고 몸에도 털이 굉장히 많다. 그 외형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거죠. 지문이나 귓밥의 형태 등 여러 유전적 형질을 고려할 때 아이누족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일본에 정착한 코카서스 인종에 속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코카서스 인종, 백인이라는 거예요. 어, 그 유라시아 지역을 건너서 코카서스 지방이 여기에요. 흑해하고 카스피의 중간에 여기서 이제 백인들이 나왔다 처음에. 이걸 쭉 건너와가지고 일본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게 아이누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아이누족의 전반적인 유전자 조합을 보면은 다른 동아시아 사람들이나 일본인, 한국인, 오키나와인과의 관련 또한 엿보인다. 그러니까 조금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보면은 학자들이 일본어가 아시아의 알타이어족 중 고립된 언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알타이어족에는 뭐가 있느냐? 터키어, 몽골어, 시베리아 동부의 퉁구스어, 그리고 한국어도 알타이어족의 고립어로 간주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그 시베리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은 일반 문법 체계와 기본 어휘를 약 15% 정도 공유하는 데 그친다. 그러니까 유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유사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 분화가 일본인하고 한국인하고 분화가 상당히 오래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정말로 관계가 깊다고 한다면 15%뿐인 공유 어휘는 이 두 언어가 5천년도 전에 서로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15% 정도의 문법하고 어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5천년도 더 넘게 전에 분화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이누어를 보면 일본어와 어떤 관계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일본 정착자의 외모를 알 수 있을 만한 초기 유물이 1500년 된 무덤들 주위에 있는 한이와라는 입상들이다. 한이와는 뭐냐면 일본에서 고분 시대부터 무덤 위와 주위에 놓아둔 토용이다. 그러니까 그 입상들을 보면 특히 눈 모양을 볼 때 이 상들이 확실히 현대 일본인이나 한국인 같은 동아시아인을 묘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일본 정착자들이 최소한 이제 1500년에는 한국이나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 들어온 사람 1500년 전까지는 최소한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인이 홋카이도 남부까지 아이누인을 대체해서 살게 된 것이라면 이는 500년 전에는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렇죠. 1500년 전에는 어, 1500년 전에는 한국인이나 동아시아인 비슷한 입상이 세워졌으니까 그 얘기는 이제 아이누인을 대체해서 살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500년 전에는 이루어졌어야 된다. 1500년이니까 그죠? 자, 700년 이전에는 일본과 한국인에 대한 기록이 극히 일부만 보존되어 있으나
712년과 720년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연대기를 작성했고 한국도 뒤를 이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는 기록이 없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대기를 보면은 한국 자체의 문화와 한국을 통한 중국 문화가 일본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 불교가 들어왔고 글을 쓰게 되었고 여러 기술하고 관료제가 일본에 들어왔다. 뭐 한국 자체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한국을 통해서 중국의 문화가 들어온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날 일본하고 동아시아 해안가는 얕은 바닷가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빙하기에는 그 마른 육지였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동아시아가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바닷물은 빙하 속에 갇혀 수위가 현재보다 약 150m 아래였을 것이다. 빙하기 때는 이제 얼음으로 물이 얼기 때문에 해수면이 낮아지죠. 그래서 일본과 동아시아 해안가가 연결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일본의 최북단 홋카이도는 오늘날 사할린섬에서 러시아 본토로 이어지는 곳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일본 남쪽 끝에 위치한 규슈는 한반도 남쪽을 오늘날의 대한해협을 통해 다른 섬과 이어주는 다리였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할린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어져 있었고 여기가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규슈, 여기가 이제 바닷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일본의 모든 섬, 그러니까 빙하기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의 모든 섬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지금의 황해와 동중국해는 중국 본토까지 육지로 확장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빙하기 때는 황해와 동중국해 여기가 다 아시아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석기는 50만 년 전부터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북부에서 쓰던 고대 석기는 시베리아와 중국 북부 지방의 것과 비슷했다. 그런데 일본 남부의 것은 한국과 중국 남부 지방 것을 사용했다. 그것은 뭐냐? 북쪽으로도 사람이 들어오고 남쪽으로도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빙하기 일본인들은 3만 년 정도 전에 뗀석기 대신 날카로운 간석기를 발전시킨 인류 최초의 무리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간석기를 제일 먼저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000년 전에 이제 빙하기가 끝나면서 전 세계의 빙하는 급속도로 녹기 시작했고 일본도 기후나 강수량이나 습도 등이 증가하면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했다. 더 따뜻한 지방이 됐다는 거죠. 작물의 생산성이 오늘날 일본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빙하기 때 일본 남부 지방에만 있던 견과류를 맺는 낙엽수는 북부 침엽수림이 있었던 곳까지 영역을 넓혔다. 그래서 견과류가 나오는 나무가 북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따뜻해졌으니까. 높아진 해수면은 육지로 이어진 다리를 덮어버려서 이제까지 땅이었던 곳은 얕은 바다가 되었다. 고립이 됐다는 거 이제부터. 해안가에는 수많은 섬과 만, 간석지가 드러났으며 바다에는 온갖 먹거리로 넘쳐나게 있다. 바다가 주위에 있으면 해양 자원을 식량 자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이 더 풍족해지는 거죠. 식량 환경 조건이. 자, 빙하기가 끝나면서 일본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화 중에 첫 번째는 토기의 발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끓이고 삶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전에는 먹기 힘들었던 여러 식재료를 먹을 수 있게 됐다. 불에 직접 익히면 타거나 말라버려 먹을 수 없는 채소. 그 다음에 쉽게 입을 벌리지 않았던 조개.
독이 있거나 씁쓸하지만 영양가가 높은 도토리 이런 것을 데쳐서 먹기 좋게 만들었다. 토기의 발명이 식량의 풍족성을 더 높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토기가 촉발시킨 이 모든 결과로 인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래서 일본의 인구가 몇천 명 수준에서 25만 명 정도로 급상승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는 일본에서 약 12,7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빙하기 끝나고 바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일 처음 토기를 만든 사람들 중 하나라는 거죠. 일본이 처음으로 생산한 토기는 수렵 채집민의 유산일 텐데 이는 기존 견해를 뒤집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토기라는 것은 정착민이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착민이라는 것은 농경민이죠. 근데 수렵 채집민인데 토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일반 상식하고 다르다는 거죠. 대개 토기는 정주 생활을 하는 사회에서 나오고 세상의 모든 정주 문화권은 식량 생산을 채택한 지역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정주 문화라는 것은 농경이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만이 하는 거였는데 토기를 썼다는 것은 일단 토기를 갖고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정주민이었다는 건데 정주민인데 농경민이나 목축민이 아니고 수렵 채집민들이 정주민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토기가 굳기 전에 진흙 위에 새끼줄을 굴리거나 눌러서 장식을 낸 것을 일본인들은 새끼줄 무늬라는 뜻의 조몬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새끼줄로 모양을 낸 그 토기를 조몬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용어는 후일 토기뿐만 아니라 토기를 만든 옛 일본인들과 토기를 발명한 시기부터 소멸한 약 10,000년 후까지의 시기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그러니까 조몬이라는 것이 새끼줄 무늬라는 뜻인데 이게 새끼줄 무늬 토기도 이제 조몬이라고 하고 그 토기를 만든 일본인도 조몬이라고 하고 그 토기가 발명된 시기로부터 10,000년 후까지의 시기도 조몬이라고 불렀다. 최초의 조몬 토기는 12,700년 전 일본 남단섬 규슈에서 출토됐다. 그 후 북쪽으로 전파돼서 9,500년 전쯤 오늘날의 도쿄 일대로 퍼졌고 최북단 홋카이도에는 7,000년 전쯤 당도한다. 그러니까 이 섬이 규슈죠. 여기서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도쿄 쪽으로 갔다가 여기 북해도 홋카이도 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조몬인들은 사냥과 채집을 했고 낚시를 했다. 현대 영양학자가 경탄할 만큼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했다. 먹을 자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주식은 견과류였다. 특히 씁쓸한 맛을 제거한 밤과 호두, 도토리, 칠엽수 열매를 많이 먹었다. 그리고 이제 견과류가 풍부한 일본 북부의 산림에서는 물개 사냥과 낚시와 더불어 구덩이에 저장하던 견과류가 중요했다. 일본 북부에서는 물개 사냥, 낚시, 그 다음에 견과류 이거 중요했다는 거죠. 견과류가 부족한 남서부 지방에서는 조개가 좀 더 중요한 먹거리였다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아무튼 일본인들은 이제 먹는 식생활, 자원이 많았다는 거죠. 조몬이는 토기를 사용하면서 이 토기는 길이가 1m나 되는 크고 무거운 토기도 있었다는 거죠. 수렵 채집을 하던 유목 생활에서 정주 생활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생활에서 한 곳에 머무르는 생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수렵 채집민인데